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급 한정식집 VIP룸. 원목 테이블 위에는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유학파 집안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유창한 외국어가 섞이며 대화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잔을 내려다보며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00억 규모의 계약이 걸린 회의실에서 그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돌려 피식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5분 뒤 방 안의 그 웃음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하은이 이 집에 들어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조용하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부엌에 들어서는 사람도 하은이었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도 하은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온도를 확인하고 반찬 그릇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4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식탁을 살폈습니다. 그릇 위치를 손끝으로 밀어내기도 했고 국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다시 데워오라 했습니다. 하은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시아버지 김성락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본 쪽 계약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동생 민재가 받았습니다. 형이 미국에서 배워온 협상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일본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하은은 그 느낌을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잠시 뒤 한정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들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인데 며느리만 영 어울리지를 않아. 민재는 웃음을 참듯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들었습니다. 하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을 때 하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일본이라는 말 때문인지 오래 묻어둔 다른 기억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택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며 빠르게 오갔고 응접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양수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일본 대형 유통기업 미나토 코퍼레이션과의 300억 규모 수산물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성사되면 향후 5년간 회사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거래였습니다. 하은은 그날도 은쟁반에 차잔을 올리고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그 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응접실 안에서 시아버지 김성락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직접 온다. 이번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해. 시동생 민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전문 통역사도 이미 섭외해뒀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은은 차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끝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로 빽빽하게 적힌 계약 관련 문서였습니다. 하은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곧 시선을 거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에서 본 문장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표현이 어딘가 강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생각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그런 말을 꺼낼 자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창가에 멈춰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부산 항구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이 잠깐 스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그 서류를 단숨에 읽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약 당일 아침 저택안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비서들이 복도를 바삐 오갔고 응접실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시아버지 김성락은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갖춰 입고 임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2시간 전 비서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분이 오늘 아침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지금 병원에 계셔서 오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응접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연락을 돌렸는데 오늘 같은 조건에 바로 올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계약 전문 분야라 더 그렇다고 합니다. 김성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라. 오늘 회의는 반드시 진행한다. 임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닿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최소 오후는 되어야 합니다. 일본어는 되지만 계약 통역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답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응접실 안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탁자 위 서류를 거칠게 뒤적였습니다. 손에서 서류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하은은 탕비실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통역사가 오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옮기는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말의 뉘앙스와 협상의 흐름을 조율할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측처럼 말투 하나에 협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상대에게는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끝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응접실 쪽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저택 응접실 안에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가 이끄는 미나토 코퍼레이션 임원단은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사카 사투리가 짙게 섞인 빠른 일본어였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도 강한 억양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 측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초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카무라의 말이 길어질수록 임원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카무라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시 설명이 이어졌지만 통역은 여전히 짧고 밋밋했습니다. 조건에 담긴 미묘한 의도가 전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옆 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말이 제대로 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응접실 안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나카무라가 다시 짧고 단단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임원은 그 뜻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성락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막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전달하세요. 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접실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하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신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김성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민재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수, 지금 상황이 안 보여요? 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였습니다. 나카무라와 똑같은 오사카 억양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의 속도와 리듬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나카무라의 눈이 순간 크게 열렸습니다. 응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흘러나오던 웃음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응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는 하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시험하는 것도 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받아 오사카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짧고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니시나카 시장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투를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을 직접 겪어본 사람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니시나카 시장에서 거래 끊긴 이유 기억하시죠? 그때 중간에서 정리해 준 사람이 있었잖습니까? 나카무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하은의 얼굴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하은 씨입니까? 그 한마디가 응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성락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재는 표정을 잃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누구도 그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하은입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짧고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쪽 손실을 막아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됐군요. 김성락이 낮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를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오늘 계약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성락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카무라는 잠시 하은을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니시나카 시장에서 미나토 코퍼레이션과 현지 업체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 해석을 두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거래 자체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하은이 중간에서 나섰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 입장을 정확하게 짚고 조건을 다시 설계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미나토 측이 입을 뻔한 손실이 없어졌고 거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말을 끝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이분은 무역회사 현장 직원이었습니다. 응접실 안이 다시 한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역회사 현장 직원이요.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민준도 처음으로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먼저 눈을 맞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성락이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7년 동안 부산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일본 쪽 수산물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7년을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잖아요.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방안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유학파 집안이라는 자부심과 고졸이라는 면박이 오가던 그 식탁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사투리도 통합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분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성락의 입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수는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일본 대기업 임원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은을 바라보며 오늘 자리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하은은 계약서를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특정 조항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나카무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초도 물량 기준이 너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양측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나카무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운송 일정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첫 선적 이후 분기마다 협의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그래야 양쪽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카무라가 옆 임원과 낮은 목소리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 전과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생각하는 빛이 돌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하은에게 단가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기 단가는 현재 제한대로 가되 연간 물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그때 다시 협의하는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나카무라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임원단 쪽에서 조용한 동의가 흘렀습니다. 김성락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자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이블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하은이었습니다. 유학파 집안이 자랑하던 협상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항구 현장에서 7년간 몸으로 쌓아온 감각이었습니다. 고졸 며느리라고 불리던 사람이 300억짜리 계약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종이 위로 펜이 지나가는 소리가 응접실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성락도 잠시 뒤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카무라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나오셨으면 더 빨랐을 겁니다. 그 말이 응접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토 코퍼레이션 임원단이 응접실을 떠난 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는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응접실 안에는 김성락과 한정순, 민재, 민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체결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0억짜리 계약이 성사된 그 방 안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수,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하은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결혼하기 전부터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방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러 빠른 외국어로 대화를 이어가며 가장 먼저 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은은 잠시 한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한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졸이라는 말을 식탁에서 서슴없이 꺼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하은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을 테니까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성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락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유학파 집안을 이끌어온 회장이 처음으로 고졸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락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저택 2층 작은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 몇 장을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두꺼운 커튼이 가득한 방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하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가방을 닫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 미나토 코퍼레이션 협상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국제무역협의 자리에 전문 통역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방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하은이 물었습니다. 정식 계약 조건도 있습니까?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택을 나서던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은은 현관문을 지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훨씬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얼마 뒤 하은은 전혀 다른 건물의 회의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긴 테이블과 각국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오늘 하은의 자리는 보조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통역석이었습니다. 하은은 단정한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사카 사투리도 괜찮으십니까? 하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의 첫 말을 또렷하게 받아옮겼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현장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부엌 구석에서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국제협상 테이블 위에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은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